애매하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검진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전이가 있는 것도 알게 됐고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수술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레이브스병의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증례로 넘어갈 건데, 이 환자분은 이제 그레이브스 병이 있으셨다고 해요. 이 병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대표적인 병이라고 하셨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레이브스 병 진단을 받으시고 약만 먹고 초음파 검사를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능 검사만 계속 해왔던 건데, 건강검진에서 초음파 검사상 오른쪽 갑상선 결절은 양성으로 나왔지만 우측 경부림프절에서 전이가 확인된 거예요. 특이하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 이제 오신 분인데, 오른쪽 중앙부 B9 여기 카테르 투로 돼 있는 게 양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오른쪽 레벨 3 여기 보시면 이게 측경부 임파선 위치가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거기 봤더니 임파선 전이가 확인된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약간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거리는 어떤 거냐면, 보통 갑상선에 있는 혹이 양성혹이 나왔다 그러면 목 옆으로 안 찌르는 거죠. 갑상선은 이제 그냥 양성혹인데 전이가 있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갑상선 암이에요. 갑상선은 괜찮은데 림프절에만 있으면 림프암이에요. 갑상선은 괜찮으니까 림프암? 이런 마진이 그렇게 이게 완전 양성이라는 생각이 저는 안 들어요. 이게 갑상선 혹이거든요. 저 장학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난 이거 완전 100% 양성 이렇게 판정 못 내릴 것 같은데요? 애매하게 생겼어요. 저거는 이제 암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여기 조금 이렇게 뻗어나가는 느낌이 요새 저기 초음파를 보면서 이건 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나는 이걸 100% 양성이라고 판단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경상도 말로 꼬로만 꼬로만 형태네요? 아리까리하다. 아리까리하다. 까리하다. 까리하다. 네 임파선은 확실히 임파선 전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대로 검사가 안 됐다고 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림프 계통의 암이 아니라 갑상선 암이 진단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진단이 안 된 거고 측경부에 전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갑상선 암이 전이가 날아간 거예요. 그 전이된 세포도 갑상선 암 세포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건 결국 림프암이 아니라 갑상선암으로 암에 임파선 전이가 되는 거죠. 이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일단 양쪽 갑상선 절제술을 다 했고, 그다음에 모디파이드 라디칼 랭노 다이섹션이라는 건 측경부 임파선 곽청술이라 해서 여기 2번 레벨에서부터 5번까지 구획이 있는데 싹 다 구획을 다 긁어내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갑상 유두암이 맞고요. 임파선 전이도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3개 정도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럼 전 절제를 하시고 옆에도 확 다 긁어내신 거네요. 그레이브스 병의 치료가 사실 조금 달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레이브스 병의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그레이브스 병 자체의 치료는 갑상선 기능의 정상화입니다. 목표는 처음부터 수술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내과적 치료, 약물 치료를 합니다.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물을 치료하고, 자, 수술 선택하는 조건은 약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그 약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여기서 또 재발한 경우라든지 암이 동반된 경우도 이건 무조건 수술해야 되겠죠. 그리고 방사능 요오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유소화기라든지 가임기연령 여성, 신체가 방사능 요오드를 치료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피해야 되고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약의 부작용이 발생이라고 써 있는데 그건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간도 안 좋아질 수 있고 재생 불량성 빈혈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약에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못 쓰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일정 수준까지는 그래도 반응을 하다가 어느 순간 약이 안 듣기 시작하면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약의 부작용이 딱 발생한 경우 끊고? 끊어야 돼요. 아까 이 케이스가 사실은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10년 동안 약을 쓰면서 기능이 잘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가끔은 초음파도 봐야 된다. 저런 문제가 있는 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은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저런 혹이 생긴 걸 놓쳤는데 그게 이제 다행히 건강검진에서 걸러준 거죠. 건강검진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전이가 있는 것도 알게 됐고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수술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레이브스병이 있는데 내가 약을 먹고 있어서 뭔가 잠잠한데 해도 가끔은 초음파를 봐줘라. 그리고 안구 수술을 100% 다 하는 건 아니고, 요새는 그 안구 수술을 갖다 안과에서
내과에서 이제 의뢰해서 하긴 하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그 그레이브스 병 치료하면 이론적으로는 거기서 멈추는 게 맞는데. 실제로 제 환자들은 거의 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가 3, 4년 정도 지나면 굉장히 예뻐져서 온다니까.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막 튀어나오면 보기 싫잖아요. 근데 싹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교과서를 언젠가 바꾸겠다. 요새는 이제 안과에서 수술도 하긴 하는데 그 수술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성공적으로 잘하기가 쉽지 않은 수술이에요. 그럼 이게 뒤에서 안구를 밀던 그 세포들이 이렇게 탈락되면서 눈이 들어가요? 조직들이 이제 이게 엑설런트한 질문인데 사실은 그게 이제 더 이상 축적되지 않고 어쨌든 한 번 있는 조직이 다 살아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몸에는 조금씩 소실이 돼 나가는 거죠. 네, 쿠션이 조금씩 날아간다 보시면 돼요. 안구 뒤에 쌓였던 쿠션이 조금씩 날아간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전절제를 했으니까 그런 호르몬이 쌓일 일이 없으니까 점점 줄어들어서 안구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도 내 눈이 너무 나와 있는 것 같다 하면 이제 안구 수술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레이브스 병은 뭔가 좀 많이 복잡한 것 같기는 해요. 눈에도 더 티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복잡한 병이에요. 네. 제가 석사하기 그거로 했잖아요. 오. 그 병으로. 되게 긴 여정이 되네요. 그레이브스 병을 가지고 맞습니다. 있으면 이제 내과적 치료도 먼저 해야 되고 바로 수술도 들어갈 수 없고 하니까 얘야말로 약간 능동적 감시라고 해야 될까? 좀 널널한 감시? 그러니까 적어도 그냥 약만 먹고 지내지는 말자는 거죠. 언제나 이제 내과에서는 약을 주니까 피 검사는 할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가끔은 아무리 조절이 잘 되고 해도 그 초음파는 한 번씩 봐줘라. 가끔은 봐줘라.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줘라. 그래서 그때 딱 나오면 빨리. 빨리. 그러니까 놓치지 말자는 거죠. 네. 그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많은 증례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